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아투TV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지난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 온라인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 등 647개 서비스가 셧다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 백악관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지지율이 보이시나요? 이쪽이군요. 57%로 나타났습니다. 참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이런 보도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미국 백악관의 발표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라스무센 리포트 등등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우편 택배 금융 서비스, 나라 장터 등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줄줄이 멈추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큰 혼란을 겪었죠. 자,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공공기관 내부망도 작동을 멈춰서 각종 민원 처리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 신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월요일 신문 일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아시아투데이 신문 일면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신문 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산망 셧다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배터리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멈췄다라는 일면 소식입니다. 지금 사진도 보이는데요. 수조에 담긴 배터리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구 앞입니다.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이렇게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서비스 647개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정말 큰 사고입니다. 그렇죠. 정부 내부망 작동이 안 해서 민원 대란이 우려되고 일부 서비스는 지금 복구 중이고 2년 전 전산 마비를 겪고도 또 재난을 반복을 했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도 보겠습니다. 불 한 번에 마비된 디지털 정부 사진이 나오고 있죠. 수조에 담근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 한 번에 마비된 디지털 정부. 국가 전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 정말 이 워딩 그대로 국가 전산의 심장인 국정자원이 화재가 발생했다. 와, 참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도 역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이중화 미비가 피해를 더 키웠다라고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불에 타서 까맣게 그을린 리튬 이온 배터리를 건물 밖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라인 민원, 증명서 발급, 우편 예금 서비스 등이 중단이 돼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박경현님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 방송 홍보해 주시고 항상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응원이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응원의 말씀이 그 어떤 돈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일확천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박경은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박경은님 뿐만 아니라 예쁜이 님도 경연님께도 인사해 주시고 이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는 참 감사한데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월요일 아침부터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경향신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역시 시스템 이중화 미비에 국가 행정이 올 스톱됐다. 와, 사진을 좀 더 크게 보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앞 소화 수조에 담겨있는 모습인데 22시간 만에 22시간 만에 화재가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불에 탄 그런 모습이죠. 국가 행정이 올 스톱됐다. 정부 전산망은 사흘째 먹통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완전 정상화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향신문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도 보겠습니다. 한겨레 역시 일면에 국가 전산망 마비 데이터까지 손실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도 이 기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시스템 오프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일면에 이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설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하고 있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아시아투데이 신문 사설입니다. 국정자원 예고된 재앙이다. 국민 불편을 없애고 문책해야 된다. 이런 사설입니다. 자, 보시면 정부는 이번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정보 시스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 민낯에 대한 과감한 수술도 병행을 해야 한다.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저희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겠죠. 자, 오늘 좀 언론들이 일제히 신문과 또 사설로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좀 채찍질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 모아봤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가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라고 조선일보 역시 이 국가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 사설에서 다뤘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또 하나의 사설인데요. 이 사설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밖의 중국이 더 커져 우리 설당 좁아진다는 뜻이다.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라는 사설인데요. 자, 마지막 문장을 좀 전 소개를 특별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국 밖에 한국이 중국보다 더 필요한 나라다. 기존 FTA 네트워크 안에 우리만의 진주 목걸이를 깨야 한다. 정권이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인데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 확보한 해외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수사하는 식의 정쟁으로는 희망이 없다. 핵심 산업이 겹치기 때문에 중국이 넓어지면 우리는 더 좁아진다. 시간이 많지 않다. 라고 하면서 중국 밖에 중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설당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이 중국의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지적을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설을 조선일보가 오늘 지면에서 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역시요. 세계 최고라더니 불 한 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됐다. 민간 기업 질책할 땐 언제고 AI 시대 걱정.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정보의 혈관이자 심장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전자정보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정부는 신속한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히 모든 사설들이 오늘 신문의 사설들이 이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이게 대한민국 맞나? 국정자원 한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이 올스톱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정보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조차 낯뜨거운 일이다 라고 동아일보 사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겨레도 보겠습니다. 한겨레 역시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부 디지털 심장부 마비, 정보 기술 강국 맞나? 라는 사설을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자, 한겨레 사설 내용 볼까요? 조금 뒷부분에 보면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나.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화재 현장을 찾아 서로 내탐 공방만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신문의 성격이나 신문의 종류에 가리지 않고 일단은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은 물론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여부, 데이터 훼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긴급위기대응본부 격상이 전부가 아니다. 국민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 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 확인 강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법무부가 국정자원 관련 화재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은 국민의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다라고 나경원 의원께서 꼬집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에 있지 않다. 진짜 관건은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에 국내에서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자, 입국 심사 행정 절차만으로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기사 하나를 링크를
올렸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비자 면제해줬더니 불법 체류, 제주에서 중국인 1만 명이나 라는 기사인데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의 2024년 작년 10월 22일 기사입니다. 함께 볼까요? 비자 면제해줬더니 불법 체류. 자, 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사진의 모습이고, 자, 무비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22일이면 작년이죠. 작년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누적 불법 체류 인원은 11,191명. 법무부의 발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까지 누적 불법 체류 인원은 11,191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무사증,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으로 대부분 제주도에 있지만 일부는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달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답니다. 자,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2023년 1,826명보다 3.4% 증가했고, 자, 2021년, 22년 자, 보시면 30.6%, 12.2% 늘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요. 국적별로 보시면 중국이 93%입니다. 1,412명인데 불법 체류자,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93%가 중국인, 그 외에는 2.9%가 다음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자, 이 기사 내용을 나경원 의원께서 지적을 하면서요.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자원 관련 전산망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국민 핵심 신원정보의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의 내부망 기능이 다수가 마비된 상황인데, 출입국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에 체류, 이동, 취업 등의 모든 단계의 신분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는 여러 정보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만 실효성을 갖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렵고 이 점이 현장에 큰 불안으로 남아있다라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하게 굴지 말고 전산망 정상화, 신원 확인과 사후 관리의 실효적인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박경현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예쁜이님, 배고파요님 아이디 가지신 우리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실시간 시청자분들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바이든 때와 달리 국경을 정말 허술하게 했던 그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2024년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국경 문제에 있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액션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율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백악관 발표 SNS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57%입니다. The White House, 이거 페이스북 화이트 하우스 들어가셔도 나오고요. X나 공식 SNS 계정 확인하시면요, 뉴폴이라고 나와 있죠. 새로운 여론조사 57.11% of Americans approve of President Trump. 마가 이렇게 돼 있죠. 57%의 미국인들이
여러분, approve는 이제 긍정, 찬성 쪽이고요. 57%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여론조사 발표를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트럼프 지지율 하면 좀 좋은 내용들을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지금 바로 저하고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네이버에서 우리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 해서 한번 뭐 기사들을 쭉 좀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에서 보면은 뭐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에 뭐 여론조사 가짜다. 뭐 트럼프 지지율 불만이 다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너지 경제신문 이것도 보시면 트럼프 내 지지율 최고 수준이라는데 실제는 보면 사진도 트럼프 대통령에서 반대하는 이런 시위 사진들, 반대 시위. 이런 기사를 쓰려면 저는 저희 국제부에도 좀 국제부원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말인데 반대를 쓰려면 찬성 쪽도 같이 좀 써달라. 균형 있게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좀 균형 있게 써주거나 아니면 주류 언론을 좀 써달라. 여러분 그냥 챗GPT 들어가셔서요. 팍스뉴스와 CNN 시청률 어디가 더 잘 나오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온 김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챗GPT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챗GPT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보시면 팍스 뉴스와 CNN의 시청률 조사를 비교해줘 보겠습니다.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요거 여러분 구글링 해도 충분히 이런 자료들 다 모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좀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챗GPT에 보시면 팍스뉴스가 케이블 뉴스 채널 중 시청률 면에서 꾸준히 선두를 지켜온 기록이 있습니다. CNN은 팍스뉴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시청자 수를 보이며 특히 광고주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연령대 25세에서 54세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자, 2024년 전체 기준으로 보면 프라임타임에서 팍스뉴스는 평균 시청자 이게 238만 4천을 확보한 반면 CNN은 68만 5천. 이런 전 조사도 봤어요. CNN이랑 MSNBC를 합친 게 팍스를 못 따라간다. 자, 그리고 일일 전체 시청자 기준에서도 팍스뉴스는 145만 8천, CNN은 48만 천. 여러분 보이시죠? 자, 3월도 보면 CNN은 약 59만 천, 팍스뉴스는 300 나오시죠? 약 300. 그리고 하루 시청 기준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단순 수치로 보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팍스뉴스가 CNN보다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프라임타임 및 핵심 광고 대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특정 이유들 프라임타임 낮 시간 디지털 플랫폼 한번 볼까요? 자,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뭐 이거 반대하시고 싶은 분들은 뉴미디어에서는 좀 다를 거야 뭐 이렇게 보시는데 볼까요? 보이시죠 여러분? 팍스뉴스 이제 디지털 플랫폼 보시면 멀티 플랫폼 뷰 팍스뉴스 디지털이 약 211억 뷰, CNN은 142억 뷰, 멀티 플랫폼 누적 시청 팍스뉴스가 410억 분, CNN은 약 225.6억 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팍스와 CNN이 막 우위를 점하고 있고 양 방송사, 언론사가 막 우위를 점하면서 한쪽은 이쪽 진영을 막 얘기를 해주고 이쪽은 또 이쪽 진영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어떤 인사들이나 2기 행정부의 인사들이나 그냥 일반 미국 시민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 범죄자들 말고 여러분. 그냥 일반 미국 가정들. 근데 시위를 하거나 아이스에 잡혀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법 노동자라든지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선량한 일반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팍스를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설득을 하고 우리 제발 한국에서 외신을 좀 쓸 때 팍스라든지 뉴스맥스라든지 브라이트바트라든지 적어도 중도인 좀 뉴욕 포스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참고를 하자. 안 되면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각 연설, 팍스뉴스 좀 최소한이라도 몇 시간을 좀 보고 우리가 받아 적든지 하자.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CNN 진영 쪽 있죠. CNN, NIT, 뉴욕 타임스, 뭐 아니면 이런 걸 좀 많이 받아서 로이터나 뭐 이런 쪽 그냥 기사를 누군가 적으면 또 이거를 그냥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내에서 진짜 미국과 진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 오해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의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는 뭐냐면 비자 문제, 미국 입국 문제.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그 콜롬비아 대통령, 그냥 콜롬비아 대통령 칠게요. 자,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반미 시위에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취소를 당했어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반미, 반트럼프, 독재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한 국가의 기조가 있습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그 나라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가치에 만약에 본인이 반한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 나라에 굳이 가려고 하는지, 거기서 왜 그 나라에 반국가적인 시위를 하면서까지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보도 있죠. 그 지지율 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사진도 반 트럼프 시위만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CNN이에요. 참 제가 방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아무리 말로 미국에선 팍스뉴스가 훨씬 더 주류 언론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너무 국내에서는 이 CNN에 젖어 있어서, 뉴욕타임즈에 젖어 있어서 수치를 보자고. 수치. 진짜 시청률이 뭘 얘기를 해주는지. 6배입니다. 6배. 같이 막 경쟁을 1, 2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요. 거의 6배 시청률이, CNN의 거의 6배를 팍스뉴스가 훨씬 더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고, 이거는 최근 1, 2년 사이가 아니라 약 9년 동안 누적된 겁니다. 거의 9년 동안 팍스뉴스가 이 시청률 탑 1을 능가하고 있고, CNN은 이미 뭐 MSNBC하고 MSNBC도 조금 약간 CNN이 훨씬 더 센 그런 강성인 그런 방송사죠. 두 시청률을 합쳐도 팍스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 미국에서 주류 언론사가 어딘지, 어디 좀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지. 가장 최근에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라스무센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가장 근접한 지지율 보도를 냈던 곳입니다. 자, 라스무센, 여러분 구글에 그냥 보시면 라스무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또 라스무센 리포트가 49% 이렇게 나왔네요. 보통 뭐 넘어갔을 때는 이제 50% 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제가 그 아시아투데이 저희 보도에서도, 저희 보도에서 쓴 건 아니었는데 30%로 떨어졌다, 이런 그 기사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라스무센은 뭐 49%, 50% 넘을 때도 있고, 이런
가장 최근에 근접했던 그런 기사를 좀 보시면 55% 넘었을 때도 있고요. 근데 뭐 30%를 떨어진 적은 없었죠. 화면 보면은.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 지지율은 57%다. 제가 방금 오프닝 때 정보자원관리본원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 나경원 의원께서 지적했던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 참 국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인데요. 지난 주말에 명동을 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명동을 갔는데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중국 그 땅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중국인들이 그 명동 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명동은 대한민국인데 내가 그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고 외국인들이 너무 빠르게 걸어가고 밀치고 지나가고 툭 치고 지나가는데도 내가 이걸 왜 피해야 되고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 나라 땅에서 활개를 못 치고 있지 이런 좀 인식을 지난 주말에 명동에 가서 좀 받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57%라는 지지율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인 어게인, 마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만 그 국경을 보호해야지만 57% 혹은 그 이상의 더 큰 지지율이 행정부와 정치인에게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주눅들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할 말을 자신감 있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우리 성묘도 가고 또 벌초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모님, 선조들, 조상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하시고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계속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출발인데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겸 가수 백봉기입니다. 당신의 무대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20주년 기념 트롯 미래스타 선발대회 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와 함께합니다. 네,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요. 노래 한 곡으로 트롯스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5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의 접수는 032-677-8520 010-8140-4767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